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요. 아마 책 좀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책일 것 같은데요. 저는 5권짜리 시리즈로 나온 예전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10권짜리로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책이 많으면 보통 대하소설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대하소설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트콤 같은 책이에요. 책이 유쾌하면서도 소소한 감동 포인트들도 있어서 정말 시트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프렌즈가 10시즌을 했잖아요. 이 책 역시 신문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계속 연재하게 되면서 이어진 소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조반니 꽈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입니다. 자, 이거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5권짜리예요. 5권. 요즘 들어 자꾸 이렇게 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자, 이 5권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책이 많고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를 정리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사실 시트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설정과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탈리아 포강 옆의 작은 마을인 바사가 배경입니다. 이 마을의 성당 신부 돈 까밀로와 읍장 빼뽀네가 주인공인데요. 1950년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이라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공산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대립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두 사람이요, 각 세력의 대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이 두 사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둘 다 천하장사로 200kg이 넘는 탁자를 가볍게 들기도 하고요. 포커 실력도 마을 사람들 중에 제일 뛰어나고 축구도 잘합니다. 그런데 능력치들을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돈 까밀로가 살짝 우위에 선 듯이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사실 돈 까밀로와 빼뽀네는요, 어린 시절 같이 자란 친구고, 빼뽀네의 측근들인 다른 공산주의자들 역시 돈 까밀로와 친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몰래 챙겨주고요, 걱정해주고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일도 해줘요. 그러니까 츤데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돈 까밀로의 말벗이자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소설에서는 돈 까밀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상황 설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도 상당히 츤데레입니다. 예를 들어 돈 까밀로가 예수님이 꿈에 나왔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부유한 신자 노인을 속여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보육원 운영비를 얻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본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꾸짖으니까 돈 까밀로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마키아벨리를 인용하면서 말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돈 까밀로의 꿈에 나와서요, 그 노인이 보육원 운영비를 기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돈 까밀로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돈 까밀로가 꿈에서 예수님한테 이미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기둥 줄거리는요, 돈 까밀로와 빼뽀네의 조금은 우습고 유치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때로는 아주 재밌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 까밀로와 빼뽀네가 축구팀을 조직해서 붙었거든요. 그런데 시합에서 승리는 심판을 2,500리라에 매수한 빼뽀네 팀으로 돌아갑니다. 돈 까밀로는 심판이 매수를 당해서 정당하지 않은 게임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요, 사실 실제적인 팬이 뭐냐면요, 돈 까밀로가 제시한 2,000리라보다 빼뽀네가 제시한 2,500리라가 더 액수가 많아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풍자적으로 재미있기만 했으면 이 소설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립과 싸움의 이면에서는 서로를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휴머니즘이 숨어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망치를 내리쳐서 점수가 나오는 기계를 놓고 힘 대결을 벌이면서도 서로 자기보다 상대방 점수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결과는 돈 까밀로 빼뽀네 둘 다 최고점이었죠.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재미있으면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소설이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은요, 2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다가 만들어진 지도 70년이 넘은 소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돈 까밀로는 신부라서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빼보내는 이 마을 읍장이자 공산당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서 이념 혹은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만치 외부적으로는요, 사사건건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지만 사실 이 둘은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요, 종교와 이념 이전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와 이념도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거꾸로 바뀌어 버렸죠. 종교, 이념, 정치 같은 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뛰어넘어서 차별과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의 원인이 될 때가 많게 된 겁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 생각,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대립하고 비방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대에 그 구분을 뛰어넘어 휴머니즘으로 하나 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자 그리운 것이 아닐까 해요. 이 책은 정말 시트콤 같은 느낌이어서요, 한번 잡으면 계속 빠져들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끊기 힘든 책이에요. 하지만 단편적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중간부터 읽어도 되는 책이기도 하죠. 한번 보시면 손에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겠지만요, 투자한 시간의 보람은 확실히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조반니 꽈레스케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책이라 많이 낡았죠? 제가 가진 것 중에 아마 가장 낡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던 손때 묻은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일종의 휴머니즘이죠. 시안책방에서 바로 그 휴머니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